한국불교대표 방송 BTN 불교TV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구본일 대표이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평택 명법사가 BTN 불교TV에 코로나19 구호 성금 2천만 원과 미디어 포교기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최근엔 호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찰에 자비를 실천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명상앱 코끼리가 코로나19로 최근 급증한 이용자들을 위해 모든 콘텐츠를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식 계정에 공지된 링크 페이지를 누르고 힘내라 대한민국 문구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더 프라미스가 조계종에서 시행하는 불교 시민사회단체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일설에 있는 공중보건 인력들의 심리사회적 지원이 골자입니다.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오는 5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전통문화체험과 소외이웃을 위한 집중 거리 모금이 펼쳐지는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신교계의 반대로 오랜 진통 끝에 종교 인가세가 시행됐지만 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 문제는 물론 개신교계 내부의 형평성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토요일 BTN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불교계 성금 모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BTN 불교TV도 임직원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구본일 대표이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팔꿈치 인사로 구본일 대표이사를 맞이한 원행 스님은 사찰뿐 아니라 불교 언론 역시 어려움이 큰데도 마음을 모았다니 더욱 힘이 된다며 감사를 표하고 함께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국내적인 일이 아니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일이고 대란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빨리 극복되도록 저희들도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본일 대표이사는 산문 폐쇄로 방송 제작이 중단되고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불교계 언론으로 종단의 선제적인 대응을 적극 지지하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싶어 직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아름다운 동행과 시작한 모금 방송 현황을 전하고 특집 생방송 등으로 전국 불자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2주일 더 해가지고 그 조금이나마 제 BTN이 도움이 되도록 금방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BTN이 있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격려하며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BTN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빨리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구본일 대표이사는 한국 불교와 불자들은 국가적 재난에 누구보다 앞장서 극복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BTN과 함께 불자들이 앞장서 이 위기를 희망으로 만들자고 독려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BTN을 통해서 많은 힘을 모아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지금 힘들어하시는 의료진이나 그 관계자 여러분, 그다음 확진자 여러분들한테 큰 희망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BTN은 코로나19와 밤낮 없이 싸우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마스크와 방호복 등 구호 물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임직원 임금 일부를 성금으로 전달한 것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모금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의료진과 취약계층 감염 예방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기금으로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에 성금과 생수, 백미를 지원한 조계종이 경상북도에도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코로나19 극복 현장의 의료진들과 취약계층의 물품 구입에 써달라며 성금 1억 원과 생수 10만 병을 전달했습니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이철우 도지사와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경북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성금과 물품을 모았다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께서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조계종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남부 포교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 명법사가 BTN 불교TV에 코로나19 구호 성금 2천만 원과 미디어 포교기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주지화정 스님은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의 가치가 빛나는 법이라며 하루속히 현 사태가 일단락되길 염원했는데요. 최근엔 호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찰에 자비를 실천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또 하나의 정성이 보태졌습니다. 평택 명법사가 어제 코로나19 극복 후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BTN 불교TV에 구호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주지 화정 스님을 비롯해 사찰 신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고 어려운 때일수록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자비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주지 화정 스님은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길 기원한다며 서로 간의 화합과 나눔을 즐길 줄 아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을 하면서 돌을 가지고 불상을 손톱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불상을 만드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코로나에 그 병든이들에게 건강을 위한 불사를 하려고. 평택 명법사는 지역 제1포교도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사찰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활 속 안내 수칙 등을 철저히 이행하며 청정 도량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명법사 사회복지재단과 거사회, 신도회, 보리회 등 세대를 아우른 단체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염원을 담아 모두의 행복과 평안을 향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스님을 뵈면은 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요. 이런 작은 계기가 이 여러 군데로 퍼져서 보시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이 계기가 됐으면 참 이게 뜻 있는 일이 아닌가. 이날은 주지 화정 스님의 원력으로 이뤄진 국제구호 뒷이야기와 BTN 방송 포교에 대한 보시가 더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사상 최악의 재난이 덮친 호주를 위해 마음을 냈고 현지 신도를 통해 자원봉사단체에 지원금이 전달되며 뜻깊은 보살행을 실천한 겁니다. 더불어 BTN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영상 포교 선진화의 기반이 될 UHD 카메라 후원 기금 1,500만 원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의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회장님들이 또 우리 사무장님도 와서 무급으로 이렇게 사무장을 하지만 항상 보시해 주신 공덕으로 제가 이렇게 BTN에다가 이번에 오늘 또 제가 UHD 카메라를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의 으뜸 사찰로 자리 잡으며 자타부리 사상을 통해 더불어 사는 가치를 전한 평택 명법사. 국내외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의 모습은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후보 정도 스님과 소임자 스님들이 어제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코로나19 제9호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법주사 주지 후보 정도 스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시종 도지사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최대한 하루빨리 해소되고 도민들의 일상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법주사가 기탁한 1,000만 원은 대한적십자사 충북도지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힐링 명상 앱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힐링 명상 앱 코끼리가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코끼리 웹사이트에 힘내라 대한민국 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 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명상앱 코끼리가 최근 급증한 이용자들을 위해 모든 콘텐츠를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코끼리 명상앱 다운로드 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공식 계정에 공지된 링크 홈페이지를 누르고 힘내라 대한민국 문구를 입력하면 됩니다. 문구 입력 후 받은 코드가 있으면 누구나 결제 정보 없이 한 달간 500여 편의 모든 명상, 힐링 콘텐츠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앱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명상이 담긴 인기 콘텐츠 SOS 긴급 힐링 명상 전편을 무료로 공개한 데 이어 일부가 아닌 모든 명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끼리 앱 대표 다니엘 튜더와 해민 스님은 불안감이 만연한 사회는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온 나라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거리두기 캠페인 때문에 좀 스스로 혼자 있으신 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좀 외로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 선착순 3,000명에게 무료로 한 달 구독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코끼리 명상앱의 이용 콘텐츠 양상도 크게 변화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가지 못하는 아동들이 집에만 있고 주부들은 늘어난 집안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아동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명상 콘텐츠 역시 조회수가 급격히 상승한 겁니다. 코끼리 앱 다니엘 튜더 대표는 향후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드티처 해민 스님도 명상을 우리의 다양한 일상생활과 접목시키며 좀 더 건강한 정신과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불교 시민단체들의 대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불교적 사회 실천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계종이 시행하는 불교 시민사회단체 사업 공모에 4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지원 공중보건 인력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제출한 더 프라미스가 선정됐는데요.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환자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보건 인력들은 전쟁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의 병사들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보건 인력들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더 프라미스가 조계종에서 시행하는 불교 시민사회단체 사업 공모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중보건 인력들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환자 사망에 대한 트라우마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투입 전 심리 안정 응급처치를 교육해 보건 인력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프로그램은 심리적 응급처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두려움과 걱정들을 바로바로 털어내는 그런 활동들이 신체적 활동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원인들을 바로바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교육시켜 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하루를 끝내고 나서 또는 또 근심이 걱정이 들 때마다 그런 그 심리적 응급처치를 이제 하게 되면 그날 하루 있었던 것들은 그날로 끝이 나게 됩니다. 더 프라미스는 포항 지진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 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정부와 함께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재난 상황의 행동 요령을 보드게임으로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진행하기도 하는 등 재난 현장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더 프라미스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 의료 인력들이 많은 도움을 받길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 주는 그 두려움은 전쟁의 공포가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심리적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은 몸에 대한 그 상처 치료에는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번 불교 시민 사회단체 사업 공모에는 전북 불교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청년 시민학교와 자비신행회의 유튜브로 만나는 청년 식당 이야기, 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청년 불교를 듣다 청년 불교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현장 탐방도 선정됐습니다. 공모 사업은 기획력, 신뢰도, 창의력, 기대 효과 4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단체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교계 나눔 문화 확산과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오는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과 함께 소외 이웃을 위한 집중 거리 모금이 펼쳐집니다. 다만 중앙신도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2020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오는 5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 좋은 날이 올해로 8번째 마련하는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불교계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전통문화 계승과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장입니다. 이번 행복바람이는 투호 던지기와 제기차기 등의 전통놀이는 물론 연꽃 만들기와 장명루 만들기, 미나 그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행복바람이 알림 행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에 본격 나섭니다. 우리 사찰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 옆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 주위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보살펴보자. 그것이 또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불자고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또 자라는 아이들한테 교육도 되고 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행복바람이를 시작으로 전국 사찰을 비롯한 500여 개 모금소에서는 보름 동안 집중 모금 캠페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지역문화축제를 열어 지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거리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전국 사찰과 불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모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소년, 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 소외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모금소별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삶을 회복하는 데 적잖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것을 중앙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던 것을 전국의 교구본사 중심으로, 그래서 교구본사가 말사들과 함께 하기 위한 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 번 더 제가 있을 때 올해도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이번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순회를 또 할 겁니다. 중앙신도회는 다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이른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습니다. 개신교계의 반대로 오랜 진통 끝에 시행됐지만 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퇴직 소득세에 대한 과세 기간을 법 시행 이후로 축소하겠다는 건데요. 조세 형평성 문제는 물론 개신교계 내부의 형평성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회가 지난 4일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개정안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일반 납세자와 과세 형평성 문제로 종교인 특혜라는 반론이 나와 일단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30년 목회를 한 대형 교회 목사가 2018년 말에 퇴직하면서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1억 4,718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퇴직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면 506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와 29배 차이가 납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퇴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거는 과세 형평성을 해치기 때문인데요. 일반 근로자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작은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종교인들이 퇴직금을 받거나 이제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안 걷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그 이후에만 과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법 시도를 함으로써 추후에 발전할 수 있는 조세 쟁점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어떤 시도가 아닐까. 동일소득, 동일과세라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뿐 아니라 일부 대형 교회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성 법안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종교인 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상대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가져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퇴직금도 못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되게 큰데 세금마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게 되면은 교회 간의 위화감도 되게 많이 이제 커지는 거죠.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이전분의 퇴직금 과세는 소급 과세로 종교인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종교인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면 과세가 소급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불평등만 강화한다는 주장입니다.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갖다가 납부한 선례들이 계속 있어요. 과세 당국에서. 그러면 이제 과세 당국이 그전에는 도대체 뭘 근거로 과세를 했느냐라는 거죠. 종교인 과세법이 없던 시기에도 어차피 일반적인 세법을 통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21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재논의되는 것에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일부 종교인만을 위한 특혜성 법안이 언제든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차기 주지 후보 선거에 양양 명주사 주지 지혜스님과 전 건봉사 주지 영수스님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흥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양양 명주사 주지 지혜스님과 전 건봉사 주지 영수스님이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흥사 차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23일 오후 1시 신흥사 설법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 주지 우송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치러집니다.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장을 지낸 명정스님의 일주기 추모달의제가 어제 봉행됐습니다. 지난해 3월 25일 원적에 든 명정스님은 은사인 경봉 대선사를 시봉하며 호국선원 대중을 외호하고 정진해 수자들의 존경을 받아야 했습니다. 달의제에는 전 영축총림방장 원명스님, 주지 현문스님, 전 주지 영배스님, 전계사 해남스님을 비롯해 문도스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해 명정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극락암 감원 관행스님은 은사스님의 기일에 맞춰 부도탑 제막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대중들의 어려움이 커 간소하게 달의제를 지내게 됐다며 동참 대중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BTN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평택 명법사 2천만 원,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1,000만 원, 범행정진에 200만 원, 양혜은, 박혜순, 최정호의 많은 불자들이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강영란, 고미라, 김경유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